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요. 이준석을 대응했듯이 하면 됩니다. 무관심, 밥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오늘 자극적인 단어들이 마구마구 나오는데요. 고름이다, 악성부채다.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결국 제명됐습니다. 보수가 살기 위해서 잘라낸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15개월 끌어오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은요. 윤리위의 제명 의결 그리고 최고위 회의의 최종 추인으로요. 한동훈이다 라는 한 인물을 국민의힘 밖으로 내쫓는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저지른 한 개인에 대한 징계로만 볼 수 있을까? 이거는요. 형사사건의 핵심 의혹이 걸린 전직 당대표에 대해서 보수가 우리 편 봐주기를 거부하고요. 당무감사, 윤리위, 최고위까지 절차를 다 밟은 후에 내린 첫 자기 정화 결정이다라는 점에서 또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김민수 최고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의 초점이 맞춰질 사건이냐.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 당대표가 아니라 김민수 내가 했다라고 하면 이게 15개월 끌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윤리위 판단도 없이 제명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나 장동혁 당대표가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게 15개월을 끌 수 있었겠냐. 오늘 이 결정을 잘못 내리면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이 행위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겉으로는요. 지도부를 비판하는 발언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읽혔냐라고 하면요. 누가 했든 이 수준의 여론 조작 행위는 앞으로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라는 기준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보수가 우리 편은 봐준다,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 네 집 자식, 네 집 며느리, 가장 대표되는 이해훈, 개파의 사천, 이것이 국민의힘을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래서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명은요. 그런 문화와 결별하겠다라는 첫 신호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형식은 윤리위 징계였지만요. 내용은 윤석열 탄핵 표결 이후에 어지러진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가지고 보수 정당의 근간을 복원하겠다라는 첫 수술에 가까운 겁니다. 더 이상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 진영의 싸움이 아니고 윤어게인 반윤의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당 규칙과 상식 앞에서 누구나 예외 없다라는 메시지를 투척한 겁니다. 자, 표결 구도도 상징적입니다. 최고위 9명 중에요. 한동훈의 공천으로 금배지단 우재준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양향자 사실상 기권, 나머지는 모두 찬성 쪽에 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이렇게 말한 셈이죠. 전 대표였더라도 보수를 무너뜨리는 행위에는 책임을 묻겠다. 반면에 친한동훈계는 페이스북에 전두환이 김영삼을 쫓아냈다라고 짧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동혁 당대표가 한동훈을 제명한 게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뭐라고 했냐. 장동혁 노선은 윤어게인대로 가면 김영삼 사진 떼고 거기다가 전두환 사진 붙이겠다라는 이유다라고 비유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무리한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요. 이들은 한동훈이 정치판에서 살아 있어야지만 자신의 정치 인생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박함에 가까운 절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계는요. 신당 창당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그 한동훈 측근에서 그 그림을 좀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제명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 등 바깥에서 싸울 카드를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에게 남은 선택지는 당 안에서 싸우는 건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당 밖에서 싸울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이는 진퇴양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또 나락가는데 출마 안 할 수도 없고 지금의 나락이냐 다음의 나락이냐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거 뭔 선택이 이렇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당원과 민심이요. 한동훈의 제명에 대해서 늦었지만 옳은 선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62.5%가 한동훈을 제명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을 상대로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절반에 가까운 47.7%가 제명에 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20대는 압도적인데요. 53.4%가 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영남도 절반이 한동훈의 제명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했는데요. 대구시장 출마를 언급하다가 갑자기 노선을 바꿔서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라는 건 영남의 분위기를 읽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당원과 민심이 늦었지만 옳은 선택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순간 진퇴양난은요, 한 개인의 것이지 보수 전체의 것은 아니게 된 거다라는 거죠. 자, 오늘 수류탄의 안전피는 분명히 뽑혔습니다. 그게 어느 쪽으로 파편이 날아갈지 관건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요. 한동훈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의 제명이 속 시원하셨다라고 하면 윤어게인 장동혁장 댓글에 한 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정치 보복 아닙니다. 뭐 한동훈 측근이다라고 불리는 신지호 전 의원이 전두환이 김영삼을 내쫓았다. 이건 노선 투쟁이다. 이런 식의 비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조강한 최고위원도요.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악성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한동훈이 당에 있어가지고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다라는 거죠. 자, 단계 사건은요. 말싸움 아닙니다. 뭐 정치 보복도 아니고요. 요거는 형사 의혹이 걸린 문제입니다. 드루킹 사건 김경수가 2년 깜빵 갔다 왔습니다. 여론 조작은요 민주주의 파괴 범죄입니다. 그것을 국민의힘의 당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동훈이가 가족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이 여론 조작을 한 사건입니다. 자, 이번 제명의 출발점은요 2024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또 지도부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비방한 글들이 수위를 넘었죠. 한동훈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가족들, 그러니까 진은정, 진형금, 최영옥, 아버지, 어머니, 딸 한유진까지 그 이름으로 댓글들이 대량 발견됐고요. 이게 1,700건 가까이 됐다라는 거죠. 자, 당무감사위는요 해당 계정으로 실제 글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요 처음 결정문에서 당원 게시판 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다가 9시간 만에 직접 작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밝힐 문제며 다만 그 명의 계정으로 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 그렇게 정정 보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해당 계정을 통한 글 작성 정황은 당 내부 조사로 확인이 됐고 직접 썼냐라는 차원의 문제는 형사 수사로 넘어갈 단계다라는 뜻을 보인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직접 작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밝힐 문제. 자, 단순히 말해서 말이 거칠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 여론조작, 허위사실, 유포에 가까운 행위가 있었고 이게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라는 것을 당 윤리위와 감사위가 기본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당은요 처음부터 제명카드 꺼내지 않았습니다. 당무감사로 1차 사실을 확인했고요. 윤리위에 회부했고요. 한동훈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의 표결까지 그 중간에 장동혁 당대표의 단시 한동훈이 얼마든지 왔을 법한 시간을 또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까지 오는 시간이 1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의 말처럼 뭐 정치 보복을 할 거였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 정도까지 끌 이유가 있을까? 이건 오히려요 전직 대표다라는 것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를 다 거쳐 보겠다. 굉장히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죠. 스스로 소명할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제명까지 간 거다라는 거죠. 마지막 선택지였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의 제명은요 형사 사건 핵심의 의혹을 가진 정치인을 보수가 더 이상 감싸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이해훈 청문회 보셨죠?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꿀 빨면서 얼마나 추악함을 감추고 있었는지 이것을 국민의힘 자체가 다 같이 욕을 먹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쇄신이다라는 재건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를 쓴 것과 맞게 지금 정화 작업을 한 거고 그 악성 부채를 걷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스스로에게 들이댄 칼날이다라는 거죠. 자, 김민수 최고위 발언 속 시원했습니다. 아니 이거 솔직히 나라면 15개월 끌었겠냐. 윤리비 이런 것도 없이 나 분명히 제명됐을 거고 김민수 최고위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내 가족들 총동원해가지고 이 당원 게시판 쓰면 그거 범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핵심을 콕 찍었는데요. 누가 했느냐를 보지 말고 무슨 일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삼자. 그 기준 위에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여러
이런 조작, 이 사건은요 제명감이다라는 메시지를 툭툭 던진 거죠. 여기에 서포트 딱 치고 들어온 사람이 조강환 최고위원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악성 부채를 정리해야 된다. 와, 한 방에 그냥 한동훈 훅 나락 보냈는데요. 한동훈 개인도 악성 부채지만 한동훈이 끌고 오고 있는 이 싸움, 정치 싸움, 그러니까 계파 싸움 속에서 싸워온 내부 불신, 여론 조작과 흑색 선전에도 우리 편만 봐준다라는 이중 잣대, 그리고 책임 없는 정치쇼, 언론 플레이에 기대온 포퓰리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완벽히 걷어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늦었지만 결국 옳은 결정이다라고 장동혁 체제에 힘을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이 정도 의혹이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적 여론 또한 한동훈의 제명은 옳은 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엄, 탄핵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별개의 문제고 한 개인의 문제고, 한 개인이 여론 조작을 한 거고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사실상 정확한 지지율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류입니다. 기류.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한동훈 제명에 대한 그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한동훈은 당 밖에서 이제 당을 흔드는 존재로 다시 재세팅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요, 이준석을 대응했듯이 하면 됩니다. 무관심, 밥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제명당한 한동훈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서울시장 출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김종인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이가 지금 당에서 제명돼도 정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면서 또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대해서 뭐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 출마 때 6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 섞인 평가를 했는데요. 그거는 그때 일이고, 자, 이거 보시면 이준석과 김종인, 한동훈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을 흔들어서 그들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보고자 했는데요. 과감히 내치고 보수의 재건의 길을 어렵지만 힘들게 선택한 장동혁 당대표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가지는 유일한 선택지 서울시장 출마,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의자왕의 삼천 궁녀도 아니고 킨텍스에 모인 3,000명 정도의 한망구들이 이 한동훈을 지지한다. 그 지지사를 아무리 확장해도 서울시장에서 1%라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가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강력하게 필요할 텐데요.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있을 광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남재원 박사께서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입니다. 무려 누적 판매량이요 300만 병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수많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2,769mg이다라는 압도적인 고함량 발효 알부민 덕분인데요. 자, 이 제품은요 일반 알부민 아닙니다. 유산균으로 청석껏 발효시켜가지고요, 발효율도 미쳤습니다. 99.3%인데요.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요, 위장 부담을 싹 줄인 진짜 발효 알부민입니다. 무엇보다 남재원 박사께서요 직접 마시고 꼼꼼하게 검증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간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서 엄선된 부원료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을 받은 100% 밀크, 시슬, 씨앗부터 헛개 열매, 차가버섯, 그리고 활력을 주는 비타민 B군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설계가 이 한 병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관인 간은요, 전신 건강에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해주는데요. 근데 간에서 생성하던 알부민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산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은 발효 알부민이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톡 나가지고요,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남재원의 알부민 울트라 맥스 2박스 구매하시면요, 1박스 더 드리는 이벤트 중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영윤이었습니다.